네,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 5번째 지문 OSI 참조 모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문단. 네트워크는 컴퓨터 등 수많은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장비들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신뢰성이 있고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합의된 통신 규약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자, 프로토콜의 개념 설명해 줬네요. 원활한 통신을 위해 합의한 규약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프로토콜은 장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통신 방법에 대한 규약. 자, 이 프로토콜은 일정한 규약, 합의된 규약이 있는데 그것은 통신 방법에 대한 것이다. 자, 네트워크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통신 방법에 대한 규약이라고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초기의 프로토콜은 특정 업체가 자사의 장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만약 한 조직체 내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 다른 통신 방법을 사용한다면 프로토콜 간 통신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변환해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했다. 자, 게이트웨이는 그럼 뭐예요?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프로토콜에 대하여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따라서 모든 컴퓨터 제작사 및 통신 장비 업체들 간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프로토콜의 호환성이란 바로 위 문장에서 말한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변환하여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토콜의 호환성, 그것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다양한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방형 컴퓨터 환경에서, 그러니까 자, 수많은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OSI 참조 모델이다. 자, 1문단을 정리하자면 OSI 참조 모델은 프로토콜, 즉 통신 방법을 사전에 약속한 것인데 이 통신 방법을 변환해 주는 것을 OSI라고 한다. 자, 다시 말하면 OSI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각기 컴퓨터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참조 모델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문단 볼게요. 자,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간 호환 가능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참조 모델로 1문단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능들을 모아서 그룹화한 계층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그룹화된 계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OSI 참조 모델에서는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통신 전 과정을 7개의 계층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계층마다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일정한 역할.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 자, 각 계층별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만든 게 바로 OSI 참조 모델인 것이죠. 네트워크는 사용 목적에 따라 7개가 아닌 일부의 단계만으로도 원하는 통신을 할 수 있다. 자, 이 프로토콜 OSI 참조 모델은 7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7개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OSI 참조 모델의 계층이 1대1로 대응되는 경우는 없다. 많지 않다. 많은 프로토콜은 OSI 참조 모델의 일부 계층에 걸친 기능을 제공한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OS 참조 모델과 일치하진 않는다. 많은 프로토콜은 OSI 참조 모델의 일부 계층들에 걸친 기능만을 제공한대요. 자, 그중 하위 3개 계층인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은 정보를 전송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자, 그래서 하위 3개 계층은 정보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지원 기능을 한다. 실제로 데이터가 공간을 이동하는데 관련된 기능을 한다. 공간과 관련한다. 상위 3개 계층인 세션, 여기 또 표현 응용 계층은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요 3개 계층은 사용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간에 전송 계층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얘는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데 계층 4부터 7까지는 상위 4개 계층의 작업은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한다. 4에서 7이 컴퓨터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니까 요 3개는 컴퓨터 외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겠구나 알 수 있죠. 다음 문단. 계층 1인 물리 계층은 나온 거 보니까 각각의 계층을 설명할 건가 봐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리 계층은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송수신되는 물리적 신호의 전송 규칙을 조정하고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 정보를 통해서 이 물리 계층이 계층 1임을 알 수 있었네요. 자,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물리적 신호의 전송 역할을 한다고 아까 얘기했네요. 역할이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를 송수신할 때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비 DSU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DSU 과정이 필요하대요. 이때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부호화 과정을 라인 코딩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 라인 코딩은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구나. 같은 말이네요. 라인 코딩의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NRG 방식은 바로 뭐예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이것이 바로 라인 코딩 방식이다. 같은 의미인 거 확인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비트 값의 부호화를 위해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을 사용하는 것은 부호화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NRG 방식에는 비트값 1은 플러스, 비트값 0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나타내는 방식인 L 방식. 그러니까 L 방식은 마이너스 전압은 0으로 플러스 전압은 1로 표시하는 방식이 L 방식이었죠. 그리고 비트값 1은 변화가 있는 것, 전압의 변화가 있는 것, 비트값 0은 전압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그것은 M 방식이다.
정보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A로 묶여져 있으니까 얘가 분명히 문제화 될 것이므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또 비트값 1은 전압의 무변화로, 비트값 0은 전압의 변화로 나타내는 게 S 방식이다. 이것도 다른 색깔로 표시해 둡시다. 오케이? 이렇게. 자, 단순 정보예요. 단순 정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그 정보를 1대1로 대응해 가면서 풀면 됩니다. 정보가 많은 것은 오히려 문제가 쉽다는 건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 계층 1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냈고, 아까 또 확인해야 될 게 계층 1은 계층 1은 물리계층으로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문단 계층 2. 계층 2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네요. 이 계층 2계층은 계층 2는 물리 계층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의 오류를 검사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송 방향이 밑에서부터 위로 간다 라고, 계층 1에서부터 위로 가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하며 시스템 간 전송 속도 차이에 의한 흐름을 제어하는 계층이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정보를 구별하시나요? 이렇게 표로 제시되어 있을 때는 이 표의 역할과 차이점이 분명히 나올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읽으면서 여기에다 역할을 하나씩 메모해 두면 훨씬 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3문단. 계층 2에서는 물리계층에서 전달되는 데이터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하며 시스템 간 전송 속도 차이에 대한 흐름을 제어하는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계층에서 데이터가 전달되면 단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의 데이터들을 프레임 단위로 묶어 전송하고 수신 측 개별 장비들 각각의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해 수신하도록 연결해 준다. 이게 데이터 2의 역할. 계층 2의 역할이 뭐라고요? 검사하고 제어하고 프레임 단위로 묶어서 전송한다. 자, 이렇게 메모해 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 한번 해봤고요. 다음 문단. 계층 3으로 넘어갔네요. 계층 3인 네트워크 계층은 여러 독립적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달에 관련된 계층으로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고유한 네트워크에 주소를 부여하고 부여된 주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간 올바른 데이터 전달 경로를 보장한다. 올바른 전달 경로를 부여하나 봐요.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 주소 체계로는 IP 주소 체계가 있다. 계층 4로 넘어가니까 계층 3의 역할 정리해 보면 뭐라고요? 네트워크 주소 부여, 올바른 정보 전달. 다음 계층 4의 역할 봅시다. 계층 4인 전송 계층은 하위 계층에서 신뢰성이 없는 연결 서비스가 지닌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미비점을 해결하는 역할이 계층 4인가 보네요. 가령 네트워크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잘못된 주소가 입력되어 데이터가 수신 측 장비에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전송 계층에서 재전송을 지시하거나 상위 계층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상위 계층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계층 4의 역할은 미비점을 해소한다. 다음 문단. 계층 5 이상의 기능은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는 기능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1문단에서도 1대1로 프로토콜이
OSI 참조 모델과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과 같죠. 세션 계층은 계층 5를 말하네요. 통신하는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돕고 있네요. 세션 계층에서는 한 시스템이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파일이 전송되는 중간에 확인 응답을 받아 해당 위치에 특정 표지를 삽입하는 작업을 한다. 이때 특정 표지는 통신하는 시스템 간에 데이터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논리적 작업 단위 기준이 되는데 파일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파일을 다시 전송할 필요가 없도록 삽입된 특정 표지를 기준으로 오류가 발생한 부분 근처의 데이터부터 재전송할 수 있게 해준다. 계층 5에서 하는 역할은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정하여서 즉 데이터를 동기화하는데 데이터를 동기화한다는 것은 파일이 전송되는 중간에 응답을 받아서 특정 표지를 삽입하여 데이터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그 다음 계층 6 봅시다. 계층 6 표현 계층이죠. 계층 6. 6은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다른 경우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각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압축 암호화 과정을 수행한다. 우편물을 비유해 보면 뭘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압축 암호화 과정. 나라별 언어가 다른 경우 내용을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거나 이동의 효율성을 위해 압축을 통해 부피를 작게 하는 포장을 하거나 남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봉인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자, 그러면 계층 6 표현 계층이 하는 역할은 뭐인 거죠? 표현 방법을 통일하기 위해서 압축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거네요. 마지막 응용계층 7단계네요. 응용계층은 사용 주체인 사람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 접근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제공. 이 계층에서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전자우편, 파일 공유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OSI 참조 모델 전 과정을 봤습니다. 계층 1부터 7까지의 역할. 중요한 것은 계층 1부터 3까지는 전송하는 역할. 그 다음에 계층 4는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을 연결하는 역할. 그 다음에 계층 5, 6, 7은 사용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계층 4, 5, 6, 7은 데이터 내부에서 작업하고 그 다음 계층 1, 2, 3은 계층 외부에서 작업한다는 것 정리해 두셔야 할 거예요.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자, 실제로 OSI 참조 모델을 그대로 모두 따르는 프로토콜은 많지 않다고 1, 2문단에서도 이야기했죠. 하지만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여 이게 바로 OSI의 목적이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사용자로 하여금 프로토콜의 역할과 구조, 네트워크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글 전체는 OSI 참조 모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1. 네트워크의 사용 목적에 따라 통신 방법이 다른 이유? 통신 방법이 다르다는 내용이 없었죠. 자, 우리가 네트워크에는 통신 규약, 즉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데 있어 참조 모델 OSI가 있다고 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조지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선지 2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은 나오지 않았고요. 프로토콜 호환성을 높이는 방법인 OSI 참조 모델에 대해서 각 계층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3번 네트워크 간의 프로토콜의 모든 계층이 일치되도록 하나요? 아니죠. 그 다음 서로 다른 프로토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OSI 참조 모델이다. 5번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되는 대표적 프로토콜의 종류는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대표적 프로토콜의 종류는 안 나왔고 OSI 참조 모델의 각 단계를 설명한 것은 나왔죠. 그럼 오늘 틀린 거. 그 다음 문제 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IP 주소 체계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네트워크 간 올바른 데이터 전달 경로를 보장한다. 라는 내용이 사문단에 나와 있죠. 사문단에서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 주소 체계가 바로 IP 주소 체계라고 말했어요. 맞는 선지. 선지 2번 디지털 데이터는 DSU를 거쳐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전송된다. 자, 산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전송할 때 DSU라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맞는 말. 선지 3번 OSI 참조 모델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최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들의 순서로 전달된다. 자, 이 계층표를 보면 물리계층에서 시작하죠. 이 물리계층은 하위계층이죠. 계층 1. 그러므로 틀린 말. 선지 4번 네트워크가 성립하려면 신뢰성이 있고 원활한 통신을 위해 사전에 합의된 통신규약 뭐가 필요하다고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선지 5번 네트워크 간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면 상호통신이 가능하다고 1문단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 다음 문제 3번 봅시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서 계층 1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죠. 계층 1은 물리적 신호의 전송 규칙을 조정한다. 그리고 신호를 송수신한다. 그럴 때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바꾼다. 그럴 때 필요한 장비가 바로 DSU다. 물리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꿀 때 DSU가 필요한데 부호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부호화 과정을 라인 코딩이라고 했어요. 그 라인 코딩 방식이 NRG라고 했고요. 이 NRG 방식은 다시 하위 항목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L의 방식은 비트값 1은 플러스 전압으로 비트값 0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했고요. M의 방식은 전압의 변화가 있을 때는 1로 전압이 변화가 없을 때는 0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S의 방식은 전압의 변화가 없을 때는 1로 전압의 변화가 있을 때는 0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보를 반드시 활용해야 할 것이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보기 해설 한번 봅시다. 가나다는 각기 다른 MRG 라인 코딩 방식, 그러니까 LMS를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동일한 디지털
디지털 데이터 이것을 전기적신호로 전환하였대요. 이때 초기 전압은 그림과 같이 모두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대요. 자, 그러면 각각 적용해 봅시다. 자, L의 방식은 플러스는 1로 한대요. 1로 표기하고 마이너스는 0으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뭐 어디에 해당할까요? 플러스는 1로, 마이너스는 0으로 표시한 것, 플러스는 1로, 마이너스는 0으로 표시한 건 뭐가 되겠어요? L의 방식이 되겠죠. 두 번째, 나를 보니까 각기 다른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M 아니면 S일 건데,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 없으면 0. 근데 여기는 전압의 변화가 있는데 0에서 1로 전압이 변화가 있을 때 1로 표시됐으니까 M 맞고요. 0으로 전압의 변화가 있는데 1로 표시됐으니까 맞네요. 얘가 바로 M. 자, 나머지 S 방식인데 전압의 변화가 없으면 1이래요. 1. 달을 살펴보면 전압의 변화가 없을 때 1인데 처음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으니까 1로 표시된 거 맞고, 전압의 변화가 있을 때 0이니까 변화가 있죠. 0 맞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S의 방식을 취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선지 판단 해볼게요. 가는 비트값 1에 플러스 전압을 비트값 0에 마이너스 전압을 대응시키는 것으로 보아 MRG M 방식이다. 맞네요. 선지 2번. 맞지 않네요. 1에 플러스 전압을 주고 0에 마이너스 전압을 주었으니까 M이 아니고 L의 방식이 되겠다. 선지 2번. 나는 플러스 전압에서 마이너스 전압으로의 전환,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압으로의 전환이 모두 비트값 2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가 아니고 플러스 전압에서 마이너스 전압으로는 1, 또 마이너스 전압에서 플러스 전압으로의 전환도 1. 그런 것으로 보호와 무슨 방식? M 방식. 선지 3. 다는 전압의 무변화가 비트값 0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S 방식 2. 아니고 전압의 무변화는 1, 변화는 0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S 방식. 그러므로 아니고 선지 4번. 가와 나는 모두 비트값 0으로만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부호할 경우 마이너스 전압만으로 나타난다. 자, 맞네요. 그죠? 비트값이 1은 플러스 전압, 0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표시하는 게 L의 방식이고, 나의 방식은 전압의 무변화일 때 0, 변화일 때 1이니까 M의 방식 맞네요. 따라서 비트값 0으로만 데이터를 부호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압만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선지 5번. 가나다는 모두 OSI 참조 모델의 최상위 계층에서 가 아니고 이 라인 코딩은 계층 1, 물리 계층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최하위 계층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 다음 문제. OSI 참조 모델의 계층 중 보기의 밑줄 친 가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뭐냐? 그 계층 구조를 알아내라는 얘기네요. 땡땡씨는 업무 연락을 위해 회사 업무용 컴퓨터로 거래처의 땡땡씨에게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전자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땡땡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확인해 네트워크 케이블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뭐예요? 외부 일과 내부 일을 연결해 주는 계층이 몇 번째 계층이었어요? 바로 네 번째 계층이었죠. 자, 그래서 계층 4의 일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정상 연결되었음을 확인한 땡땡씨가 땡땡씨에게 전자우편을 다시 보내려 했는데 땡땡씨에게 전자우편을 잘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보내려고 했는데 잘 받았다고 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해야 하는 게 하위 계층에서 신뢰성이 없는 연결 서비스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계층 4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이 끊어졌거나 혹은 잘못된 주소가 입력되었을 때 재전송을 지시하거나 상위 계층에 이 사실을 통보해서 상위 계층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계층이 바로 계층 4의 일이었습니다. 땡땡씨가 네트워크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회사 네트워크는 OSI 참조 모델 중 계층 1에서 5까지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네. 그러면 계층 4 맞네요.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기존의 전자우편이 전송된 것은 OSI 참조 모델 중 계층 4에 해당하는 거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특정 표지를 삽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특정 표지를 삽입하는 단계는 계층 5 단계인데 특정 표지를 삽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죠? 바로 그 지문 그대로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스템 간 데이터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논리적 작업 단위의 기준이 된다. 이로써 파일 전송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파일을 다시 전송할 필요 없이 삽입된 특정 표지를 기준으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그 부분 근처의 데이터를 재전송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선지를 한번 판단해 보면 1번 데이터 전송 시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 시스템 사이에서 프로토콜이 호환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특정 부분만을 전송하기 위해서죠. 오류 부분만을. 선지 3번 파일 전송 시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보낼 필요 없고 파일을 중간부터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오류가 발생한 부분 근처에서요. 그 다음 전송되는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각기 다른 경우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함으로써 두 장치 간의 데이터 전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표현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었고요. 5번 잘못된 주소를 입력하여 데이터가 수신 측 장치에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필요한 부분만을 전송해 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